안녕하세요. 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뤄볼 아파트는 경기도 의왕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의왕역 SK뷰라는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양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안전마진은 있는지, 그 전에 입지 좀 살펴보고요. 평면도와 그 다음에 아파트의 상품성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의왕역 SK뷰입니다. 의왕시 삼동이란 곳에 있는데요. 삼동 좀 낯서실 거예요. 그러면 혹시 부곡동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가 지명이 두 개인데 좀 지명이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부곡동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규모는 13개 동 한 1857세대, 이 중에 일반 분양이 820세대니까 사업성이 꽤 괜찮은 사업성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곡 가구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재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고 브랜드가 SK뷰죠. 그래서 시공사는 SK에코 플랜트입니다. 자, 이 부곡동 주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온 의왕 SK뷰가 요 부곡 가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주변에는 이미 요 장안지구라고 해서 깔끔한 택지지구가 좀 작게 조성이 되어 있고, 부곡 가구역의 남쪽에는 부곡 다구역이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부곡 다구역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시공사 결정됐어요. 대우건설 아이파크에서 컨소시엄으로 시공을 하고, 세대수는 의왕역 SK뷰보다 좀 작은 1500세대 정도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가다잖아요. 그럼 나라는 어디 있냐? 나라는 아쉽게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요렇게 하나 묶여 있었고, 요렇게 좀 크게 요 가운데 부분 대부분 묶여 있었는데, 요 두 부분은 구역 해제가 돼서 지금은 요 다구역 두 구역만 추진 중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세대수입니다. 세대수는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0세대가 나왔고요. 평형별 비율을 좀 살펴보면 5구 이하, 5구 이하가 비율이 좀 높죠. 특히 5구 B타입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4 물량도 하지만 한 3분의 1 정도 나왔습니다. 3분의 1 정도 나왔고, 또 물량의 특이사항을 보면 A타입, A타입이 다른 타입 대비 물량이 좀 적은 편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A타입이 제일 좋은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아무래도 가져갈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A타입이 제일 좋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 정보 스펙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12월, 주차 대수가 1.52대로 좋아요. 상당히 높은 편이고, 난간은 유리 난간. 세대 창고가 있긴 한데 전체 다 주는 건 아니고 한 30%만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은 층수를 잘못 썼군요. 전기 주차장, 전기차 주차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난방은 개별 난방입니다. 지역 난방 안 들어가고요. 이 아파트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요 방음, 소음 관련 영역이었는데, 이런 아파트 처음 봤어요. 네, 충격음, 경량 4개, 세대 간 차음 4개, 급배수 4개. 중량 빼고는 거의 만점이죠. 그래서 주차 대수 훌륭하고 방음 성능이 매우 좋다. 이 두 가지가 이 아파트의 큰 장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커뮤니티를 보면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좀 요 네곤탕이 그 사우나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무난한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수준이다. 자, 다음 평면도인데요. 평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 36부터 먼저 보면 원베이죠. 딱 원베이 형태. 그리고 거실 겸 침실, 주방, 식당, 작은 방 하나, 욕실 하나, 이런 전형적인 원베이 구조 아파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호부터는 이게 투베이로 갈리죠. 거실과 침실이 분리가 되면서 벽이 하나 생기고 욕실은 그대로 하나, 이런 구조고,
오구웨이 같은 경우는 확 넓어지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포베이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고 욕실이 2 개가 생기죠. 전형적인 포베이 평면입니다. 좀 뭐 여기서 아쉬운 건 좀 팬트리 공간이 안 보여요. 네, 오구웨이에 따로 수납 공간, 팬트리 공간이 좀 없다. 네, 이런 거는 좀 아쉽다. 자, 이어서 84A를 보면 오구웨이랑 비슷하죠. 네, 오구웨이랑 비슷한데 여기는 현관 팬트리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실내 팬트리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조가 괜찮다 알 수가 있고요. 네, 84B와 84C는 끄트머리에 들어간 꺾여지는 부분이죠. 꺾여지는 부분에 들어간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B와 C는 거의 대칭이에요. 네, 거의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 알파룸은 보이지 않아요. 네. 요즘 특화 설계인 알파룸까지는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SK뷰 네, 적용 규제 살펴봅니다. 해당 지역은 의왕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입니다. 네, 규제 지역이라서 2년 이상 조건이 붙어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이고요. 재당첨 제한 10 년, 전매 제한 3년,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네, 일반적인 규제 지역에서 나온 아파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지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넓은 범위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3 동이고요. 네, 법정동이 3 동이고 행정동이 부곡동입니다. 경부선 컨테이너 기지에 막힌 좀 섬과 같은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지금 철도 지상으로 나 있는 경부선이고 요 북쪽이 의왕 컨테이너 기지. 그러니까 요 두 곳으로 지금 막혀 있죠. 동쪽은 산. 예. 그나마 뚫려 있는 데가 수원 방향 남쪽 길인데 그래서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독립된 생활권을 구축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곳이죠. 주변 시설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데가 현대차 그룹, 현대로템 본사도 있고 각종 현대차 그룹, 모비스 이런 계열사 연구소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한국교통대학교, 그다음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인근에 여기 월암지구, 그러니까 의왕 월암지구 지금 개발 중이고 이쪽 왕송호수 서쪽 요 땅이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의왕, 군포, 안산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지구까지 다 이제 개발이 되면 이제 수원과 연담화가 되면서 뭔가 되게 규모가 좀 커지는, 조금 더 인프라도 좋아지고 거주 환경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입지적 특징은 누가 뭐래도 GTX C겠죠. 네, GTX C가 의왕역에 정차를 하게 되면서 아주 각광을 받게 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 교통도 좋아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동고속도로 부곡 IC도 바로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도 진입하기 아주 편리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고교는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네, 초등학교, 고등학교 가깝죠. 중학교는 요 아래쪽에 부곡중학교라고 있는데 조금 멀어요. 한 1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됩니다. 역은 아주 가깝죠. 거의 뭐 초역세권이라고 했을 정도로 가까운 그런 위치고요. 네, 왕송호수. 여기 레일바이크도 있고 공원도 아주 잘 꾸며 놓고 산책로도 좋아요. 네, 이 왕송호수가 가깝다. 네, 녹지도 꽤 있는 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역 대신 평초 이 정도면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을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1 호선 의왕역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고요. 1 호선 의왕역에서 3대 업무지구까지 한 50분 전후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일자리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네, 1 호선을 이용해서 어쨌거나 여기랑 가까우니까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GTX C죠.
자, GTX-C가 개통되면 의왕역에서 삼성역까지 한 18분, 네 20분도 안 걸리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시간이 한 반 정도, 한 2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죠. 2분의 1 이상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GTX-C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금 GTX-C가 드디어 삽을 떠서 공사에 들어갔다. 네, 실제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분양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이렇게 나왔는데 59A 같은 경우 거의 고층이죠. 네, 33층 한 세대가 나왔는데 이게 8억 9,500 이에요. 대부분의 물량은 네, 9층 이하입니다. 네, 9층 이하는 이거보다 분양가가 한 2천만 원 가량 좀 낮은 편이고요. 84A 타입 같은 경우는 네, 10억 9,300, 거의 11억이라고 봐야 되겠죠. 84A는 아까 봤듯이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4층, 최고층이 4층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최고층이 4층밖에 안 되지만 다른 고층 물량이 나온 타워형 B나 C 타입과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평당 계산을 해보면 84 같은 경우는 한 3,100만 원, 59 같은 경우는 한 3,400만 원 전으로 분양가가 형성이 됐고요. 자, 여기에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걸 추가를 하면 이제 59A와 84A가 모두 앞자리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9는 9억 초반, 84는 11억 초반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간단하게 자금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입니다. 자, 계약금은 10%고요. 2차 분납이긴 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규제 지역이라 40%밖에 안 나오죠. 나중에 20%는 잔압하셔야 되고 잔금도 치르셔야 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일단 주담대 기준으로 해서 LTV는 40%가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84A 타입도 40%가 적용이 되는데 둘 다 15억 이하여서 6억 한도 내에서 대출 금액이 모두 가능하죠. 자, 각종 부대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 이제 59A 같은 경우는 한 6억 초반대, 84A 같은 경우는 7억 중반대의 실제 현금이 필요합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뭐 15억 이런 거 보시다가 한 6억, 7억 보니까 조금 그래도 허들이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중도금 대출도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분양가가 적절한지 분양가 비교 안전마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교해 볼 아파트는 네, 작년 11월에 분양했던 이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라는 아파트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둘 다 얘는 의왕역, 얘는 의왕시청역. 또 SK뷰가 같이 들어가죠. 나중에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네, 헷갈릴 좀 소지가 좀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규모도 비슷합니다. 규모도 비슷하고 거의 뭐 입주 시기도 비슷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입지를 보면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는 요 동탄인덕원성 고천역 초역세권 아파트고 의왕역 SK뷰는 네, GTX-C와 1호선 의왕역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나왔냐? 자, 59A를 보면 한 1억 원 차이. 네, 더 비쌉니다. 의왕역 SK뷰가 1억 원 가까이 더 비싸고요. 84A 타입을 보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왕역 SK뷰가 한 8,50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층 기준입니다. 네, 거의 둘 다 고층. 네, 고층 84A는 그냥 4층 기준 분양가 비교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왕역 SK뷰가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보다 한 8에서 12% 정도 비싼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가격 차이가 적절한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는 고천동의 구축 아파트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3동 부곡동의 구축 아파트입니다. 평수도 똑같은데 연식도 비슷해요. 비슷한 연식에 똑같은 평수, 세대수도 비슷합니다. 한 400세대 내 아파트인데 가격 역시 네, 비슷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곳 다 입지가 서로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미래에 이제 동탄 인덕원선, GTX-C 모두 개통이 된다면 인덕원역까지 소요 시간은 다 한 10분 내외로 비슷합니다. 두 곳 다 부역대 신평초 다 갖춘 그런 브랜드 아파트고 예,
구축 가격으로 봐도 서로 비슷한 가격대, 거의 동일 입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상 비슷한 입지나 의왕역 SK뷰가 분양가가 더 비싸다. 아무래도 GTX 접근성에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다. 아니면 현재 1호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좀 붙어서 가격이 한 10% 정도 비싸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불합리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가격 책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역세권이니까요. 자, 다음 두 번째 비교해볼 아파트는 이 엘리프 의왕역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의왕역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거죠. 네, 의왕역 SK뷰가 반대편에 있고 2023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3년 차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혼 희망타운으로 공급이 됐어요. 전매제한이 3년이 걸려 있고 네, 올해 11월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해제를 앞두고 이제 매물들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올라와 있는데 당연히 실거래는 없겠죠. 11월부터 팔 수 있으니까요. 가격은 한 7억 정도로 보면 평균. 네. 호가 기준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까 의왕역 SK뷰가 한 3천만 원 초반이었죠. 그러니까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의왕역 SK뷰가 상품성이 훨씬 좋다고 봐야죠. 거의 얘가 한 7년 정도 신축이고 면적도 여기는 좀 신혼희망타운이라 작아요. 네, 5구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뭐 5구부터 8사까지 평면도 좋고 세대수도 거의 2배고 네, 그러기 때문에 상품성이 훨씬 좋죠. 그래서 이 만약에 이 호가가 시세라면, 그렇다면 의왕역 SKU 분양가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한 10% 정도만 더 비싼 거니까 오히려 싸게 나왔다라고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아파트는 의왕 푸르지오 포레움, 네, 이블럭 아파트, 여기에 있는 아파트고요. 자, 위치로 봐도 아시겠지만 여기 의왕역 SK뷰보다 여기랑 멀죠. 그다음에 단지 규모도 좀 작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가격은 평당 한 2,4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연식은 2020년에 입주했으니까 7년 차 좀 됐죠. 준신축이고 세대수도 작아요. 가격은 한 5구 기준 6억 2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은 딱 10년 차이가 나고 세대수, 상품성, 역까지 거리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게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분양가 가격을 보면 한 3억 차이입니다. 내광 SK뷰와 5구 기준 한 3억 차이가 나는데 뭐 많이 나는 것 같죠.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연식이나 입지, 상품성 고려해 본다면 크게 이것도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의왕 부곡동 5구 9억, 84 11억 얼핏 보면 좀 듣기엔 비싸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주변 대비 적당한 가격이다. 이 정도면 크게 그렇게 무리한 분양가 책정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좀 싸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 안전마진은 좀 보이지 않지만 GTX 개통이 다가올수록 안전마진이 붙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그런 좋은 입지의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최종 정리입니다. 의왕역 SK뷰 1호선 GTX-C 의왕역 더블 역세권, 초역세권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였고요. 구역 대신 평초를 다 갖춘 그런 좋은, 특히 방음 성능 아주 우수했던, 주차 대수도 1.5대로 나쁘지 않았던 아파트였습니다. 분양가는 주변 대지 비싸지는 않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플러스 향후 CTX 개통이 다가올수록 마진이 더 붙을 것 같다. 좀 호재가 많이 있는 그런 아파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운대역 주변 서울원 아이파크죠. 거기도 이제 18억 원 넘는 거 보니까 이 GTX의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왕역 SK뷰도 좀 미래 상방이 좀 열려있는 아파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올라가는 분양가를 잡을 길이 좀 없어 보입니다.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건이 되신다면 내 집 마련, 실거주 목적에서 청약하시는 거는 최대한 빨리 나서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